그만두려고 관료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그만두려고 된다. 예, 예. 관료가 된 뒤에 관료의 캐리어를 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애시당초 고시를 본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정치가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네. 일본의 낙하산은요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음, 정치가가 한국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요. 전직 관료들. 관료들이 가는 거를 일본의 낙하산이라고 해요. 이제 그 빙글빙글 돌아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아, 주행을 하면서 메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 3만행 사인 딱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그 술값 안 받고. 아, 그게 이제 이자카야 택시거든요. 뭐 이런 직장에서 상명하복으로 맨날 요거도 먹으면서 일할 그 MZ세대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물 건너 오신 디지털 조선통신사 염정순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또 오랜만에 모시는데요. 네. 그동안 어쨌거나 이제 일본에 계시니까 뭐 자주 저희 나와주시지 못하는데 오늘 뭐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실까요? 오늘은 일본의 그 공무원들이 네. 특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고시 패스해갖고 네. 공무원이 됐으면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이룬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무원들이 보통 2, 3년 차에 다 그만두고 나가서 2, 3년 차에?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네. 그 좋은 고시를 패스해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보통 그런 얘기를 좀 뭐 해드릴까 싶어서. 우리하고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고시 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준비에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뭐 경쟁도 치열하죠. 거기도. 네.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 제도 자체가 네. 그 고시 제도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다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네네. 왜 뭐 무슨 사정이 있어 그 어렵게 들어와 놓고 이렇게 그쵸? 또 그만두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요즘에 네.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시 패스를 해서 네. 일본은 캐리어 관료라고 해요. 네네. 캐리어를 쌓다 캐리어 관료 제도라고 하는데 이 관료가 되는 친구들이요. 애시당초 관료가 되는 목적이 그만두려고 관료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그만두려고 된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은 네.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자기들이 일단 관료가 돼요. 고시를 패스해.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정도 경력을 쌓아요. 그 캐리어를 가지고 그 외작의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뭐 외국계 컨설팅, 맥킨지라든지 뭐 베인 앤 컴퍼니, 앤더슨이라든지 그렇지. 뭐 보스턴 컨설팅 네, 이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관료가 된 뒤에 관료의 캐리어를 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애시당초 고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고시보다 외국계 컨설팅 기업 이런 데가 더 선호되는 직장이라는 그렇죠. 뜻이기도 하네요.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일단 관직에 들어와서 중앙부처의 캐리어를 쌓아놓고 그 다음은 가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황당하고 네네. 그 영악하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또 하나가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저는 있는데 네. 일본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러면 당신 신랑 직업이 뭐냐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숨기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처음에 그 얘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래요. 일본이란 나라가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일본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엄청 발전을 한 거죠. 네네. 지금의 나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달이 차면 기운다고.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됐냐면 관료 조직이 올라가잖아요.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차관, 네. 실세 차관 네. 밑에서 올라간.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장관 대신은 의원 내각제니까 정치가가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정치가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얼굴 마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할 때 각 네. 부처의 공무원들이 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실세 사무차관한테 올라왔을 때는 의사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든 이 의사결정을 정치가가 덮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거로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진짜로 그 전문 분야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들 해요. 저도 네네. 그렇게 봤고. 실제로 이제 뭐 그 국제 정치 경제학에서 발전 국가론이라고 해서 뭐 한국도 이제 그런 뭐 모델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는데 일본이 이제 그렇게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급속 성장한 배경에 뛰어난 그 관료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료 주도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중요한 그 성장의 요인으로 이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차적인 성장, 네. 이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고 효율을 그러니까요. 올려서 성장하기에는 네. 일단 그 모델이 일단은 좋죠. 그게 맞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좋은데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해진 거지 공무원 조직이. 견제받지 않으면서 힘은 너무 강해지고. 네, 네. 어느 정도 견제받지 않냐면 장관이 와서 그 관료 조직에 대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반발을 해서 그 장관을 쫓아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관료의 힘이 셌어요. 근데 힘이 세다 보니까 그게 피크에 달했을 때 이제 매일같이 신문에는 공무원 비리가 이제 막 매일같이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낙하산 인사 그러면 퇴직한 정치가나 네. 그죠? 네. 일본의 낙하산은요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정치가가 한국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요. 전직 관료들. 관료들이 가는 거를 일본의 낙하산이라고 해. 음. 그래서 그 낙하산 포스트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뭐 아마쿠다리. 네, 아마쿠다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일본의 낙하산은 한국의 낙하산하고 전혀 틀린 게 일단 네. 대상이 틀리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낙하산은 뭐 그 관청 그다음에 관변 단체로 가잖아요. 네네.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민간 기업에도 다 낙하산이 있어요. 네네. 한국으로 얘기하면 알기 쉽게 그냥 한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회사에 네. 특정한 포스트를 다 각 부처가 낙하산 포스트를 정해놓고 그거를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가 인사를 해요. 국장이 됐는데 국장이 돼야 되는데 국장이 포스트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을 어느 회사의 부사장급 포스트로 그 인재 파견 형식으로 해. 관하고 민하고 민간 교류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글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산업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관변 조직을 만들어요. 무슨 협회를. 그래갖고 협회 그 이사, 전무 뭐 이런 임원직을 한 20개 만들었는데 임원만 20개고 그 조직에 가면 방이 20개인데 비서도 하나씩 있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인사정책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저 이사장하고 뭐 저 전무하고 상무하고 근데 그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체는 그 예산을 가지고 뭐 입찰을 해서 일은 민간한테 입찰을 시키는데 뭐 1억 받아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빼고 1,000만 원짜리 입찰을 시키는 거지. 네네.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자카야 택시라고 네. 되게 아주 빵 터진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도 세종로 옛날에 보면 밤 12시 가면 택시들 쫙 서 있었잖아요. 네네.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니까. 근데 일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가스미 가세키라는 관청가에 네. 택시가 쫙 서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택시비도 비싸고 집이 멀어요. 그러니까 저기 근무가 늦게 끝나면 전철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네. 3만 엔까지 한도를 쓸 수 있는 택시 쿠폰을 줘요. 공무원이 손으로 쓰면 돼요. 3만 원 뭐 이렇게.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집이 동경역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 15km. 네네. 근데 제가 밤에 12시에 언저리 택시를 타면 택시 요금이 16만 원 정도 나와요. 15km인데. 15km인데 16만 원씩 나와요? 그 정도로 일본 택시비가 비싸요. 16km인데 거의 16만 원이니까 네. 30만 원짜리 택시 쿠폰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게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준단 말이죠. 근데 이 티켓을 노린 여러분들 이자카야 가봤죠? 이자카야. 일본의 네네. 이자카야 네. 그러면 술하고 안주 간단하게 네. 파는 데잖아요. 네. 택시 이름이 이자카야 택시인 거예요. 개인 택시인데 택시를 개조해서 네.
딱 가라오케를 달아놓고 조명도 달아놓고 그다음에 뒷좌석이 트렁크 거기를 좌석을 하나 딱 열면 네. 거기가 이제 술 박스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잖아요. 네. 그럼 택시가 이제 그 빙글빙글 돌아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주행을 하면서 메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 3만행 사인 딱 해주면 네. 되는 거예요. 그 술값 안 받고. 아. 그게 이제 이자카야 택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네. 그런 것들이 걸린 거예요. 아. 그거 말고도 희한한 게 되게 많은데 걸렸다는 게 어디에 걸렸단 말인가요? 기자들한테 걸리거나 아, 네네. 좌우지간 그 이자카야 택시라는 거는 일본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거 말고도 그런 류의 비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무조건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고 그래갖고 네. 했던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네네. 나라가 망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지니까. 프라자 합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장기가 계속되는데 계속되니까 첫 번째 민간 기업은 그 잘리거나 급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공무원은 자를 수도 없고 급여를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 기업이 급여가 높았어요. 네네. 근데 민간 기업이 계속 내려가고 공무원은 안 내려가니까 결국은 공무원 봉급이 민간 기업보다 많아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별별 특혜가 다 있다 보니 네. 그 민간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 공무원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밉상이겠네요. 밉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네. 고발하는 사람들은 고발하는 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국민들은 이제 그 사람들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토가 엄청 세졌어요. 그럴 때 일본의 민주당이 선거가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이 공무원 조직 타파, 비리 척결, 정치 주도로 앞으로는 해나가겠다. 일본은 원래는 의원 내각제인데 이건 실상 관료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관료 내각제가 돼버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네. 자민당은 오랜 동안 관료하고 결탁해서 해먹었다. 우리가 철저하게 개조를 하겠다 그래갖고 구호를 외친 거잖아요. 네네. 결국 일본 국민들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집권시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로 그 공무원이었다는 거를 얘기하면 그 조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정도였었어요. 아, 네. 그게 아직도 그러면 남아 있는 건가요? 그거 이제 근데 이제 그 뒤로 많이 당했으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한 뒤에 공무원의 특혜를 하나둘 없애기 시작했어요. 네. 뭐 별별 특혜가 다 있었는데 하나둘 다 없애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각 부처의 인사권 예를 들어서 뭐 총무성이다. 네. 총무성이면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거든요. 행안부. 네. 그 행안부 공무원의 인사는 행안부의 차관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처럼 뭐 고공단이나 청와대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실세 거기서 출세해서 올라간 전문 관료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선배가. 그러니까 이 관료들은 자기 상사한테 선배한테만 충성하면 됐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 정권 때 이걸 타파하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고위직 공무원단 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내각 인사국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총리실 산하에 내각 인사국이라는 게 있어서 내각 인사국에서 각 부처에 공무원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네.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얼마 안 있다가 공무원들 보고 물러나라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정치가들이 더 무식했던 거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제가 보면요. 일본의 정치가분들보다는 전문 지식이 네.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그런 대한민국의 이 양반들은 학위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정치가들은 네. 학위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일본의 네네. 경우에는 네. 그런 전문성,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전문성은 도외시하고 각 파벌의 이해에 의해서 네. 우리 파벌은 국회의원이 뭐 100명이니까 장관 자리 3개, 차관 자리 4개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머리를 좋은 데를 쓰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나쁜 편이라고 보고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래도 지식이 없어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있긴 있는데 그 지식을 좋은 데로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이 안 쓰는 게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 입제권 일은 일본이 발전해온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판을 흐트려 버리고 정치가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 정치가들이 무능해서 2년 만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네. 다시 자민당이 됐잖아요.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재임을 하면서 20년간 네. 내각 인사국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 부처를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는 이제껏 자기들 어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선배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출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베 총리의 잘 보이면 출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내부 조직이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저쪽에 내각 인사국에 잘 보이면 출세하는 거니까 네네네. 이제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이 됐을 때는 긍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네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걸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힘들게 돼버렸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민간급이 급여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하는 걸 보면 완전히 블랙 컴퍼니라고 그래서 맨날 네.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국회 답변 만드느라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 네네. 뭐 이런 직장에서 상명하복으로 맨날 요거도 아. 먹으면서 일할 그 MZ세대가 없잖아요.